안녕하세요. 바른관세법의 임창환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죠? 그동안 잘 지내셨죠? 물론 시험은 잘 보셨겠죠?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만 해도 힘든데 환경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표하셨던 그 계획들, 그리고 이 시험 끝까지 잘, 완주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끝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요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관세법 해설 강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좀 괜찮은데 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한 두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그리고 이거 내가 봤었나? 안 봤나? 뭐지? 이렇게 막 헷갈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예년에 출제되었었던 과거에 출제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거의 다 준수하고 있었고 출제 비율도 굉장히 황금 비율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에 보면서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문제 전체들이 25문제가 다 어려웠을 수도,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실제로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이러한 문제 한 두세 문제, 많으면 한 5문제 정도가 그 시험에 당락을 가르는 변별력 있는 문제로서 좀 출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 한번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이거였구나 라는 내용과, 그리고 혹시나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2022년 국가직 7급 관세법은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출제 비율 및 경향을 준수하는 선에서 출제되었으나 법령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 그 중에서도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 등 변별력을 갖는 몇 개 문제로 인해서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법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법에서 우리가 중요 내용이라고 해서 령, 규칙까지 공부했었던 그런 내용에서 다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 단독적인 문제로 만약에 한 문제로만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는 25문제이기 때문에 4%씩 올라가게 돼요.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마지막에 하는 두세 문제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였다. 자, 금년도 문제 출제 비율을 보시면은 총칙 2문제, 과세 9문제, 권리구제 3문제, 통관 9문제, 벌칙 등 2문제. 그러니까 과세랑 통관, 이 관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파트에서 총 18문제가, 그죠? 72%가 나오게 됐고요. 나머지 7문제를 가지고 총칙 2문제, 끝에 벌칙 등 2문제, 그 다음에 권리구제 3문제. 굉장히 밸런스 좋게 나왔어요. 자, 문제 출제 형식 면에서는 대부분의 문제 답을 법을 중심으로 각 조문별 중요 내용을 찾는 문제의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옳은 것 찾는 문제가 9문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16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실제로 옳지 않은 문제를 찾으면 굉장히 쉽거든요,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옳은 것 찾는 문제에서 그 지문들이 굉장히 어렵다면 난이도는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라는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 면에서 보자면은 대체적으로 파트, 조문별 수업 시간 상당히 많이 다뤄본,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대부분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들을 잘 따라왔었으면은 좋은 성적은, 그러니까 기본 이상은 간다라는 생각을 보시면 되는 거고, 상기 문제 출제 형식,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 중에서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의 지문이 어렵거나 옳지 않은 것에서도 그 지문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난이도는 확 올라가죠. 사실 옳지 않은 건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좀 떨어지는데 지문을 뭘 섞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죠. 실제 저희가 출제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관세법상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 그러니까 하나씩 다 까봐야 되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신고납부한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족은 뭡니까? 수정하죠, 보통. 근데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보정하면은 과부족에 해당하는 거고 몇 년 이내? 6개월 이내. 그죠? 몇 년 이내가 아니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틀리고. 납세 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과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 이내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로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 할 수 있고요.
자, 경정 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 청구서가 그 청구 기간을 지나서 세관장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도달일에 청구된 것이 아니라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몇 번? 4번이요.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립신고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가징수한다. 그죠? 얘는 외국 물품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2번 관세법상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해서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근거해서 더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가산 요소를 찾는 것이다. 그죠? 30조 1항에 있는 가산 요소를 찾는 것이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구매수수료 땡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소거법으로 들어간다.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 차익에 해당 수입물품의 총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소를 고려해서 적절히 배분한 금액. 자,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해서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사후귀속 이익. 그죠? 위에는 생산지원 비용. 그죠? 자, 수입항에 도착한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다, 틀리다. 수입항에 도착한 후 발생하는 비용들은 뭐야? 다 공제 대상들이죠. 그죠? 수입물품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틀림. 그럼 정답은 몇 번? 니은, 리을이다 라는 거. 정답은 니은 디귿. 죄송해요. 니은 디귿, 리을 틀리니까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오랜만에 하니까 틀리네요. 자, 문제 3번 볼게요. 관세법령상 과세가 결정하고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절차도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서 많이 봤었던 부분이긴 한데, 특히나 요즘에 이런 관세청에 질의하는 절차들, 그리고 관세법 내에 그죠? 위원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 드렸었어요. 자, 납세 신고해야 하는 자는 특수 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 과세가 결정 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는 가격 신고하기 전에 미리 관세청장에게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 과세가 결정 방법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기가 틀리지. 왜냐하면 30일이 아니라 그죠? 1개월짜리도 있긴 하지만 특수관계에 의문이 있는 애들은 뭐야? 1년이죠. 정답 몇 번? 2번. 사전심사 결과 통보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 신청할 수 있고요.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 결정 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 신고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의 2번입니다. 4번. 관세법령상 해당 물품이 수입될 때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 이거 진짜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왜? 뒤에 나오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랑 엮어서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죠? 자,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 중 군수품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통상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제외한다. 자, 제외공간으로부터 반영된 공용품 맞는 거죠. 자, 기억 일단 틀리고 니은 살리고,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야? 환경오염이잖아. 이거 아니고.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기뉴하다고 인정해서 수입하는 물품. 그죠? 정답은 몇 번? 니은 리을 4번이다. 그러니까 이런 면세에 관련한 문제들, 그죠? 감면 관련한 문제들은 그 대상에 있어서 우리가 그 대상 정확하게 외우고 이해하고, 그래야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기본 시간에도 아마 어느 부분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붙이기 굉장히 좋다, 이런 내용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딱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5번 관세법령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 물품만 원료로 하거나 외국 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내국 물품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외국 물품을 재료로 하거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섞는 곳이잖아. 외국 물품만 갖고 왔는데 뭐 허가가 뭐가 필요해? 허가는 금지된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세관장은 수입 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공장이 직접 반입하여 수입 신고를 하게 할 수 없다. 아니요. 수입 통관하게 할 수 있어요. 수입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왜?
창고 갔다가 이고에서 오는 그런 비용들 드릴 바에는 그냥 여기로 와라. 왜? 어차피 똑같은 보세 구역이니까. 자, 보세 공장에 작업허가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그 신청 전에 작업 장소를 그죠? 신청 전에 작업 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자, 보세 공장의 작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세관장에게 보세 공장의 작업 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아마 시행령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왜냐? 자, 보세 공장의 작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이라고 했는데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 세관장에게 보세 공장의 작업 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답은 3번. 그죠? 보세 공장의 작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 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라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5번에.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 법령상 자율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신고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자율심사 업체로 승인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이 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관장은 자율심사 업체에게 수출입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자,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결과를 평가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개선 방법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로 가름할 수 있다. 아니요. 자, 이게 그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했든 간에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결과 통지는 무조건 나간다.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결과 통지 무조건 나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평가해서 자율심사 업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32조 2 자율심사의 내용을 갖다 넣은 거다. 자, 세관장은 자율심사 업체가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3번이요.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문제 길이가 길지만 굉장히 심플하다. 자, 관세법령상 제출면세, 감면 또는 재수입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수입물품, 포장용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한다. 제출면세 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초과 4년 이내 재수출되는 경우에 제출 감면율을 얘기하는 거죠. 3년 초과 4년 이내면 뭐야? 100분의 30. 그죠? 끝물이잖아. 그죠? 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초과해서 수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송기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부분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제출하면은 면제할 수 있다. 대부분 1년 이내인데, 그죠? 제출 면세는 1년 초과하는 예외 사유가 몇 개 있었죠. 수출 물품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될 때 관세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2번이요. 7번에 2번. 자, 분할납부 가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시설기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부과하는 관세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관세법 107조에 있는 분할납부에 있어서 제2항에는 그 관세법 분할납부에 딱 맞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1항은 그 납부기한의 연장하는 대신에 1년 연장하거나 1년 이내 분할납부하거나 그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는 거고 2항이 비로소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납부 취지에 맞는 내용들이다라고 해서 7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7가지는 시행 규칙에 있는 그 각각의 요건들을 좀 매칭해서 공부하자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섞어서 나온 문제 유형이 딱 요겁니다. 자, 분할납부 승인받은 자가 양도하려는 경우에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죠? 양도는 사실 사용이기 때문에, 그죠? 목적의 사용이기 때문에 얘는 추징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려면은 승인 받아야 한다. 자,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59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번에 2번입니다. 자, 분할납부 승인받은 자가 파산 선고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납부해야 한다. 그죠? 납세의무의 확장. 세관장은 관세 분할납부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별로 납부고지 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2번.
9번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세관장 관세 납세 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뭐야? 공시송달.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또는 연계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신고 등의 승인, 허가, 수리 등에 대한 교부 통지 통고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관세청장이 전자송달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고지서 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송달해야 한다. 아마 이 부분이 좀 헷갈렸을 텐데 이렇게 서류 중에서 납부서, 납부고지서, 그 다음에 환급통지서, 그 다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이 서류 외의 것들에 대해서만 전자우편 주소로 송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갈 수 없다라는 거지. 얘는 사서함 같은 데다가 저장되는 방식으로 간다. 정답 몇 번? 3번. 자, 전자송달 받으려는 자의 전자송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송달 받으려는 자의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연계통신망 이용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부, 인편,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가볼게요. 관세법령사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 뭐야? 휴일이니까 그 다음 날로 하고요.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을 수리일로 본다. 맞는 얘기고요.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의 파산 선고로 전액 징수하기 곤란하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납부기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관세 채권 확보가 용이하다. 정답은 3번. 세관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납세 의무자의 재산 상황이 호전되어서 납부기한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맞는 얘기. 자, 문제 11번입니다. 관세법상 통관 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관 절차의 특례는 이제 통관의 원칙들 중에서 이제 예외가 되는, 특례가 되는 사항들 5가지가 있죠. 수리 전 반출, 신고 전 반출,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물품, 탁송표현 특별통관, 그 다음에 AO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 신고, 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이런 거 자주 나오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몇 년? 5년으로 하며. 자,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몇 번? 11번에 4번입니다. 그죠? 자,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 하면 좀 틀리죠.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를 대야지.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이거 232조에 딱 나와 있는 내용. 관세법 232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관세청에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간 협의회를 두고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 완료하고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 제공하고 유치 요청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죠? 자, 세관장은 수출입 신고 등을 한 자로부터 통관 보류 등이 된 물품의 유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 결정을 하고요. 자, 세관장은 통관 보류 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의 제소 사실,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 사실을 입증했을 때에는 계속할 수 있다. 불법 복제된 물품 얘는 뭐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해제 못하죠.
저작권 등이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신고 등이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아니요, 얘는 무조건 못해요. 그죠? 위조하거나 유사상표 붙여서 침해하거나 불법 복제된 저작권 침해하는 물품이거나 이런 것들 절대 안 됩니다. 정답 몇 번? 13번에 4번. 자, 14번 관세법상 입출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관장이 항외하여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은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끝난 날에 뭐야? 다음 날. 그죠? 본다. 정답 몇 번? 1번. 이런 거 나오면 딱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려야지. 딱 틀렸으니까.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운항선이 외국에 정방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요. 세관장은 금지 물품을 수출입 환자에 대한 검사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승객 예약 자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열람하거나 기획재 정보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선박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 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정답 1번. 그죠? 15번 가볼게요. 자,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상계관세는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부가 요청할 수 있다. 아니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산업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 요청할 수 있죠. 기억? 틀림? 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생산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조합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죠?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가 왜 나오지 갑자기? 일단 이거부터 제끼는 거지. 그죠? 이거 틀려. 무역위원회가 나오겠지. 나오더라도. 그죠?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 받은 경우 조사 개시 결정을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뭐 신청자뿐만 아니라 정부 그다음에 수출자 관련 사람들한테 다 통지하죠. D가 틀려. 정답은 4번. 잠정 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서 국제협약과 달리 국제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물품에 대해서 상계관세 부과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15번에.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내 주재하는 국제연합금 장경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 관련한 환급이죠. 그죠?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인데 199조의 2에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 216조 2 보면은 이 외국인 관광객 등의 범위에 나와 있어요. 제외되는 사람 불러드릴게요. 법인. 국내 주재하는 외교관, 외국 공관원 포함, 국내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국무원. 그러니까 얘네는 아니지. 대상이 아닌 거지. 정답은 1번. 자,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수출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 매각 요청할 수 있고 종합보세구역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수리용 물품은 수입신고 후 당연히 사용해야 하고요. 내국물품 상태로 써야 되는 거. 자, 세관장은 운영인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입 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정답은 16번은 1번입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 대상, 범위, 감사 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기준 정할 수 있고요. 화주는 수입 신고하려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물건 확인할 수 있고.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그죠? 자, 수출 물품의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수출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딱 보면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관세법 247조에 지정장치장이나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 신고인은 수수료 납부해야 돼. 다만 다음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보세 검사 장소가 보세 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과 운영인이 다르거나 수출 물품인 경우에 뭐야? 안 난다라는 거야. 정답은 4번. 18번. 자, 관세법령상 세관장의 과세는 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118조에 있는 그 과세는 통지 생략 대상들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도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부세액,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서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부도, 휴업, 폐업, 파산한 경우, 관세청장 업무 감사 결과 업무 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 이런 내용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품목분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해서 수출입물표에 적용할 세율이나 세번이 변경돼서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에 취소, 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요 정도 있지. 요거는 없는 내용. 정답은 몇 번? 18번에 4번. 19번.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체납지 주소 관할법원에 감치 신청할 수 있다. 한 가지 사유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죠? 한 가지 사유는 불가능하고, 자,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했고 2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그 다음에 감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죠? 요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요거 하나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자유권을 박탈시키는, 즉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돈 벌 생각도 없고 안 낼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잡아두자, 이거거든요. 자, 관세청장은 체납 발생일 1년이 지난 체납관세가 3억 원인 자, 3억 원인 체납자, 그죠? 어차피 2억 원 이상이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납부 일정에 따라 체납관세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과 인적사항 공개할 수 없다. 그죠? 왜? 이 대상만으로는 가능은 한데 요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지. 그죠? 맞는 얘기. 정답은 2번이겠네. 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등의 부과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 불복한 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해야 된다. 아니, 한 날이 언제인 줄 알고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처분을 한 것을 안 날 또는 받은 날, 그죠? 90일 이내. 심사 청구인이 현저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게 되어서 심사 청구 기간 내에 심사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며칠? 14일 이내. 그죠? 이렇게 섞어서 냈네요. 정답은 2번. 자, 관세법령상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조사 결정을 한 관세청장은 재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은요, 재조사 결정부터 60일 이내 주문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처분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재조사 결정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재조사 기간은 조사 대상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재조사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연기 신청, 세관장은 승인 여부 결정해서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거.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그죠? 1번입니다. 자, 21번. 여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관세법령상 통신판매 중개자가 운영 중인 사이버몰 관련 정보 중에서 서면 실태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일단 저 같으면 일단 읽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 넣을 수도 있거든. 실제로 이 문제도 약간 그렇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 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가 사이버몰에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 중개자의 관리 실태, 사이버몰에서 수입 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의 관세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 및 처벌 현황. 자, 통신판매 중개자가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 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자와 판매 물품을 검증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인력, 기술, 검증 체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 물품 유통, 거래 내역 발견 시 판매 중지, 거래 취소,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은 기존의 요 전체적인 맥락과는 조금 다른데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2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 보면은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요것들, 이 시정조치 내역, 그 다음에 뭐 처벌 현황, 이것들은 사실 좀 이 맥락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좀 더 고난이도라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넣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진짜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약간 좀 뜬금없는 으잉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지. 막판에는. 그런 배짱이 좀 있어야 문제 풀죠. 그죠? 자, 관세법령상 장치간 경과물품 외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내용이 너무 명확하면은 아리까리한 거 그걸로 가는 겁니다. 자, 장치 기간이 지난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급박해서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는 매각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자, 경쟁 입찰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않았을 때는 5일 이상 간격을 두어서 다시 입찰 붙일 수 있고 그 예정 가격은 최초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세관장은 매각대행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돼서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건별 최종 공매 예정 가격의 1,000분의 20을 곱해서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는데요. 매각되지 않으면 1,000분의 1만 받습니다. 자, 매각대행 기간은 매각대행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매각되지 않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3번. 이런 것들은 다른 내용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3번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알고 계신 분들은 요구하면 되는 거. 그죠? 저는 사실 21번보다 22번이 좀 더 어렵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해요. 그죠? 자,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간 협의회 위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보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위원회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보세사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요.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 교류, 불법, 불량, 유해 물품 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관세청의 수출입 물품 안전관리기관 협의회를 둔다. 품목분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요.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요. 위원회는 회의마다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죠? 2명 이상과 그 다음에 8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23번에 4번. 자, 24번 가볼게요.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세청장은 심사 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명백히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 한정해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 사업장의 운영인 1년 동안 계속해서 반입 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같은 경우에는 취소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취소 기간이 그 지정 요건 기간이 소멸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뭐냐면 중지시키죠. 그죠? 기능을 중지시키는 행위다. 사유다. 자, 관세청장은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의 통계를 작성하고 열람이나 교부 신청한 자가 있으면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서 징수된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은닉재산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을 거야. 왜? 꼬아서 냈으니까. 자, 25번 관세법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자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과될 수 있는 거 밀수출입죄 269조. 자, 270조 관세포탈죄 등. 자, 그 다음에 270조의 2 가격조작죄. 그 다음에 271조 미수범. 그 다음에 274조 맞나? 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자, 요거를 딱 세워놓고 이제 가는 거지. 자, 밀수입한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운반 보관한 자. 밀수품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얘는 대상이 맞다. 그죠?
납세 의무자 재산을 점유하는 자로서 강제징수 면탈하게 하는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한 자, 강제징수 면탈죄. 그죠? 얘는 대상이 아니다. 없잖아. 니은 지우고. 그럼 디귿 아니면 리을이겠네. 자, 그 정황을 알면서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출을 방조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자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얘 방조한 자, 리을 볼게요. 입항전 수입 신고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도록 교사한 자, 교사자, 방조자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서 봐야 돼? 미수범 가서 봐야 되는 거야. 이 미수범에서는 뭐만 걸려 있냐면은 269조. 270조만 걸려 있어. 이거 뭐야? 이거 가격 조작죄 270조 2는 교사자 해당이 안 나와요. 얘는 269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교사자, 방조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사자, 방조자 범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는 병과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지. 그죠? 이렇게 가면은 좀 난이도가 있다. 왜 한 번 더 꽈서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22년 국가공무원 7급 관세법 기출 문제였고요. 어떠셨습니까? 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괜찮았죠. 근데 20번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죠? 21번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짜르륵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끝난 시험이고 여러분들, 그죠?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해설이랑 그다음에 총평 이런 것들 잘 같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시험을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런 참고용으로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